보험 수리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고요. 현금 수리 이렇게 한 가지, 총 세 가지의 경우로 보통 수리를 합니다. 자차로 수리할 경우, 대물로 수리 받을 경우, 현금으로 수리할 경우 총 세 가지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어떤 식으로 수리하는 게 현명한지에 대해서 막내화 우리 공장장님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야, 이거는 무슨 수리고? 이거 어떻게 수리하기로 했지? 자차 단독 사고인데. 범바 라이트 교환인데 이거는 자기 부담금 때문에 중고로 바꾸고 펜다는 황금 도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수리비를 얼마에 맞추지? 200만 원 됐죠. 아까 제일 중요한 거지. 물적 가중비를 얼마나 돼? 200만 원. 200만 원. 네 이거 라이트 이거 새 거 얼마 할 것 같노? 30만 원. 30만 원? 이거 새 거가 아우디인데 A6. 아우디. 예, 아우디. 이게 뭔 차인 줄 알았는데? 나 그냥 일반 차인 줄 알았지. 국산차. 국산차. 네 아우디의 A6 무시하는 건데. 아우디는 당연히. 이거 라이트가 200만 원 넘어가요. 와. 라이트 하나에 200 몇십만 원 하고 범퍼도 한 70만 원, 80만 원. 만약에 이게 지금 내가 최초 사진을 올려드리겠지만 범퍼 라이트 두 개만 교환을 해도 부품값만 거의 300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뭐 공임 출고하면 당연히 할증이 되겠죠. 이걸 우리는 어떻게 수리하느냐? 우리 공장장이 얘기했지만 차주님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반바하고 라이트를 중고로 구하고 펜다는 황금을 해. 황금을 하고 안에 브라켓류들을 바꿔가지고 200만 원에 맞춰. 그러면 이거 차주님은 이거는 돈을 얼마 내야 될까? 자기 부담금. 40만 원. 왜? 200만 원에 20%니까. 틀렸네. 왜? 자기 어떻게 부담금은 50만 원. 자, 수리비가 250만 원이 나왔어. 250만 원에 20%면 얼마고? 50만 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자기 부담금 빼고 얼마 주겠노? 자기 부담금 빼고 총 수리비가 250만 원이 나왔어. 근데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얼마 주겠노? 200만 원. 그게 물적 가중비 등 한도가 200만 원. 자기 부담금을 뺀 수리. 자기 부담금. 그래서 우리가 200만 원이면 최대 우리가 부품 플러스 공인까지 할 수 있는 금액이 250만 원까지. 요거는 수리 비용이 지금 중고로 하더라도 부품값은 100만 원 훌쩍 넘어가. 보험까지 하면은 200만 원 내 우리가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보험사에서는 우리한테 이 말대로 200만 원만 하면 40만 원 하고 160만 원만 나오는 거고 40만 원 받으면 200만 원에서 수리가 되는 건데 그렇게는 수리가 힘들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는 249만 원까지 청구를 하고 차주님은 자기 부담금 50만 원 나오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199만 원이 보험사에서 나오고 차주님 주머니에서 뭐 49만 원, 50만 원 나와 가지고 보험 할증 기준 밑으로 수리를 한다고. 그럼 차주님 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뺀 거에서 200만 원이 안 넘어야 3년간 그게 유지가 된다. 그렇지. 그 보험료가. 그래서 가봅시다. 여기 지금 범버가 여기 있어. 외형보호장 하고 있어요. 예. 자, 우리 막내 이제 고깔 끄지만 반바 한번 보십시오. 이거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범버가 중고입니다. 제가 대구 쪽에서 가져온 범퍼인데요. 부산에는 중고 취급하는 업체가 잘 없어가지고 제가 대구나 서울, 경기도, 전라도 쪽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딱히 뭐 크게 더럽진 않네요. 이 정도면 살짝 갈아내고. 이게 범버가 이렇게 살짝 스크래치가 있어요. 찌그러지거나 한 건 없어. 제일 중요한 건 중고 부품에 왔을 때 이렇게 브라켓, 여기 브라켓이 살아있는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브라켓 살아있는 거를 우리가 중고로 구해오기 때문에 외형 복원을 해서 도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신형인데 신형 A3인데 요거는 중고 범퍼를 갖고 와서 도색을 해서 장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깨끗하지 않은 거를 복원을 해서 도색을 한 거라고. 이거는 수용성으로 도색했는데 색깔도 지금 거의 한 95% 이상 잘 맞습니다. 진짜 잘 맞아요. 수리 잘 됐고 이렇게 외형 복원했을 때는 이렇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요. 중고 범퍼, 뭐 중고 문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새 것도 이렇게 도색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요거는 무슨 문짝일까요? 티볼리 문짝입니다. 요거는 범버인데요. 범버도 도색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국산차 수입차 막론하고 쌍용차를 제외한 99.9% 이상의 차들이 범퍼, 도어류가 도색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뭐 간단한 몰딩류, 사이드미러, 사이드 시스템 몰딩 정도만 도색이 돼서 나오고 범퍼류들은 새 것도 이렇게 도색이 안 돼서 나오기 때문에 중고를 갖고 와서 도색을 한다고 해도 일반인들은 이게 중고 범퍼인지 새거 범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새 거를 쓴다고 해놓고 중고 쓰고 정비공장이 남겨먹는 거짓말을 하는 그런 공장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대로 오픈하고 해드립니다. 자차 보험일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 맞추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중고 부품 안 버리고 써서 좋고
차주님은 금액을 낮출 수 있어서 좋아서 저는 중고 부품을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차주님 입장에서 수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거든 중고든 일반인들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차는 현금 수리하는데 새 걸로 다 수리하고 센터로 들어갔으면 수리 비용이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수리인데 그건 저희가 120만 원 안에서 수리를 다 했습니다. 뭐 중고 부품과 안에 새 거 부품 다 써가지고. 이거 외형보건 작업 누가 있습니까? 아우디는 저한테 안 맡기니까 내가 하시니까. 아, 내가 안 했다 이거. 네가 안 했다고? 마지막 샤이 네가 아, 했잖아. 시야기는 내가 했지. 아니 시작은 일본말이다. 그러면 한번 쓰면 안 된다. 마무리 사포 작업은 네가 했네. 내가 했고 아마 이거 수입차라서 애들이 나를 안 시켰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왜 안 시키는 거야? 하자가 없었으면 내가 했겠지. 뭐 퍼티 작업 바르고 이런 건 또 고급차이기 때문에 하자가 아직 좀 생깁니까? 아직 좀 부족합니까? 좀 부족하긴 하죠 솔직히. 근데 바로 나가라는데 뭐 2달 뒤에 나간다 그랬는데 삐졌는가 사장이 바로 나가라 했지. 이게 지금 라이트 부서진 겁니다. 부서진 건데 이거는 못 써요. 이거 완전 달랑거리죠. 이거 못 쓰는데 이 껍데기만 유리만 안 나옵니다. 보통 그래서 이 통째로 나오는데요. 중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러 갈게요. 이게 중고인데 중고가 보통 보면 이렇게 외관이 깨끗합니다. 큰 스크래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중고인데도 이렇게 깨끗하게 와요. 근데 대신에 여기 굴러오는 발라스터는 안 나오고 여기 브라켓이 이렇게 깨져서 왔습니다. 요것만 복원을 해서 왔어요, 중고가. 근데 사실 이건 달아놓으면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잖아, 맞지? 이렇게 중고로 쓰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새 거는 이게 250인데 중고는 지금 최소 비용이 한 50만 원대부터 한 7, 80만 원대로 형성이 됩니다. 범퍼 같은 경우에는 중고 범퍼 얼마 할 것 같습니까? 중고 홈퍼 아우디니까 20만 원. 아, 오랜만에 맞췄다. 범퍼 중고가 보통 20만 원에서 한 25만 원까지 합니다. 근데 거기서 부가세가 따로 붙고 택배비 붙고 하면은 한 30만 원 가까이 되는 경우, 그거 좀 싼 경우도 있는데, 저 아우디 A6도 차주님이 직접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200만 원이 할증 기준인데 밑으로 맞추면 어떻겠냐, 중고 구해줄 수 있겠냐 해서 내가 다 차주님하고 합의하에 200만 원에 맞추고 자기 부담금 딱 50만 원만 받고 내가 중고 깨끗한 거 구해서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막내님, 저 아우디 A6 앞밤바 저 하지 작업 잘할 수 있습니까? 시키면 잘하죠. 근데 안 시켜줄 것 같죠? 시켜줬었죠.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늘 얘기한 얘기가 보험 처리를 했을 때 뭐 매물과 자차, 현금 수리, 그리고 뭐 적절한 거기에 따라서 새 제품을 쓸 거냐, 중고 부품을 쓸 거냐, 뭐 중고 부품을 쓰더라도 뭐 자기 부담금이 어떻게 되냐, 이 종합적인 얘기는 신호정비 블로그나 뭐 유튜브에 뭐 자차나 대물에 관련해서 그런 게 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뭐 자기 거기에 해당되는 그거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뭐 언제든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양도 말 잘하네. 장난 아니죠? 어디 갈 거고? 서비스센터 갈 거가? 신호정비 올 거가? 서비스 센터 가라면 또 또라이라 할 거야. 내가 뜨면 서비스 센터 갈 것 같은데. 야, 이 미친놈아! 신호정비 오세요. 진짜 저는 솔직히 사고 났을 때 이런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잘 몰랐어가지고 페이란 얘기를 들었는데 중고 부품도 뭐 어디서 이렇게 뭐 잘 구해오는지 뭐 상태도 나쁘지도 않고 괜찮네요. 네. 우리 친구 3명이서 보험 처리에 관한 거 1편은 보험 처리를 했을 때, 대물 처리, 자차 처리했을 때, 그 다음에 뭐 2편에는 이제 중고 부품을 쓰면 얼마나 수리를 싸게 할 수 있을지. 200만 원이 넘어가면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됩니다. 제가 유튜브 찍어놓은 거 보면 200만 원이 넘어갔을 때 뭐 보험료가 얼마 올라가는지, 200만 원 이하로 됐을 때는 얼마 정도 할증되는지 다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 영상. 그거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서비스센터에 가면 안 됩니다. 대물 처리 같은 경우는 사실 가도 돼요. 하지만 신호정비 와주면 좋고, 신호정비도 서비스센터만큼 잘 해볼게요. 자차 수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센터 가면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거 아우디 A6도 그렇고 아우디 A3도 그렇고 다 200만 원 안으로 맞추는데 서비스센터로 가면 보험료 할증 기준 200만 원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센터는 중고 부품을 써줍니까, 안 써줍니까? 안 써주겠죠. 거의 뭐 교환으로 알고 있어요. 교환도 무조건 새 걸로 교환이고 중고를 쓰지도 않고 아예 판금 도세도 잘 안 합니다. 교환이 조금 많고 살려서 외형보건 작업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교환되면은 단순 교환 이렇게 뜨면서 중고차 팔 때도 차값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서비스센터를 처음에 이용을 많이 하시다가 나중에는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 뭐 일은 잘합니다, 서비스센터도. 이렇게 영상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리 막내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녕.
가기 전에 몇 편 더 찍을게요 얘랑.